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자, 오늘은 특이하게 저희들 그 회사 발효실입니다. 이제 발효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보통 몇 년씩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죠. 이제 그냥 이렇게 저장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온도도 어떨 때는 좀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제 온도 또 좀 올려주고 뭐 여름에는 더우니까 또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제 물질들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소금이죠. 근데 이제 소금만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물이죠. 네, 좋은 물. 그리고 또 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죠.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음식들, 그다음에 좋은 물들, 그리고 좋은 소금, 이게 이제 사람의 그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이제 필수 영양분, 필수 성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금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워낙에 잘 돼 있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이렇게, 또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아니면 구글 검색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연대해가지고, 소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소금의 중요성, 소금과 사람의 건강,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고,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읽어도 다 못 읽을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이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사람의 건강, 또 여러분들의 건강에 필수적인 그런 이제 성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보통 이제 소금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안소금이 굉장히 유명하죠. 세계적인 소금입니다. 그리고 신안군에 저도 옛날에 한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보면 전체가 이제 완전히 소금 염전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히 하여간 엄청납니다. 소금이. 그 소금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도 염전, 저기도 염전 해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몇 번째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소금이 이제 우리나라 소금이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소금도, 세상이 이제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소금이 이제 바닷물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오염이 된다 그래요. 이제 그 오염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땅에서 농사를 하다 보면 이제 농약도 쓰게 되고 비료도 쓰게 되고 이러면 그 농약 성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로 이렇게 비가 오면 이제 흘러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용수,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잘 정화를 해가지고 바다로 보낸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 미세한 것까지 다 정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쭉 이제 바다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바다가 자꾸만 오염이 되는 거죠. 우리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지에서도 이제 공기, 여러분들 100년 전, 아마 100년 전은 저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제 어릴 때, 공기, 이렇게 창문 열면 맑은 공기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요즘 같은 게 창문 열면 황사 때문에 창문을 잘 못 열잖아요. 네, 그래서, 제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보통 한 5, 60년 정도 차이 안 나는데 공기 다릅니다. 그리고 제 어릴 때는 수돗물 같은 거 아무 때나 이렇게 틀어가지고 막 입대가지고 제가 묻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돗물 뭐라 그러면 이제 아무리 수돗물이 안전한 물이다 어쩌다 해도 먹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 이제 목마르면 물 하나 사가지고 제가 먹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물도 요즘은 이제 오염 이제 이 환경 오염이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안심할 수가 없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소금도 이제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계속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굴뚝에서 이제 공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오폐수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결국 이제 바다로 물론 이제 다 정화해서 갔다 그러지만 그 정화라는 게 100%안 되죠. 여러분들
걸레 삶아 보십시오. 걸레를 막 아무리 삶아도 걸레 삶는다고 행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걸레 삶아서 행주를 쓴다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오염된 그 정화 그걸 갖다가 오염된 그 물을 아무리 우리가 정화하더라도 바다로 결국 이제 보내게 되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기분까지 이렇게 좋아지진 않죠. 좀 찝찝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뭐 요즘은 뭐 별별 소리도 뭐 다 들리고 이러니까 이제 앞으로 바다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소금을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이런 의문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소금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소금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싱겁게 먹어라 뭐 어쩌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싱겁게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먹는 그 음식에 염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 밥 먹으면서 김치 한 그 저 한 조각도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곰탕 같은 거 어제도 저는 이제 곰탕을 먹었습니다만은 곰탕 먹을 때 깍두기 그거 소금 안 넣고 소금 안 쓰고 깍두기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장아찌 만들 때 소금 안 쓰고 만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식당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 음식 저 음식 심지어 이제 나 소금 안 넣고 이제 고기만 먹을래. 근데 고기 구울 때도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식당에서 먹는 음식 아니면 집에서 먹는 음식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던 소금과 연관이 없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초콜릿 같은 거는 소금하고 연관이 없겠죠. 뭐 사탕 같은 거 그런 거는 연관이 없겠죠. 예, 근데 우리가 맨날 초콜릿만 먹고 사탕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결국 뭐 된장찌개를 먹던 뭐 김치찌개를 먹던 뭘 먹던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소금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동안은 이제 뭐 좋은 소금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신한 소금이니 이런 이제 소금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가 이제 건강했었습니다.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심할 수도 없고 또 이 뭐 뭔 일이 아마 생길까 또 걱정도 또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소금을 발효해서 먹어 발효 소금을 만들어 이렇게 이제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효라는 거는 결국 이제 미생물들의 작용이죠. 미생물들이 그 특정한 물체, 특정한 물질의 미생물들이 이제 거기에 막 이렇게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쥐가 이제 그 물질을 먹는 거예요. 먹고 이제 그 다음에 걔들이 이제 먹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야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도 먹었으면 싸잖아요. 똥 눈다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이제 먹이 활동에 해가지고 그 싼 그 물질들 그거가 또 묘하게 사람한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이다. 이제 그게 발효의 사실은 과정이에요. 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똥을 싸잖아요. 그럼 그 똥이 어디로 갑니까? 뭐 저기 정화해서 그것도 또 바다로 간다 어쩌고 그러는데 바다로 가기 전에 미생물들이 먼저 그 똥을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한다는 거는 걔들이 그 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들도 그 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 같은데 가가지고 이제 둘러보고 화장실이 없으면 아무 때나 싸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싸면. 예, 그래 이제 그 해놓으면 그리고 또 뭐 한 10일 있다가 가보면 그 똥들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예, 줄어들고 또 없어지거나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생물들이 먹다가 그 다음에는 누가 먹습니까? 곤충들이 먹는 거죠. 예, 그래 이제 인간이 똥을 싸면 미생물도 먹고 곤충도 먹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똥을 싸면요 그 중에서 40%가 미생물들의 사체예요. 이제 죽은 미생물, 우리 몸속에서 죽은 미생물들이,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경우. 그 죽을 때 이제 꼭 죽은 애들만 나오는 게 또 살아있는 애들 좀 나와요. 예, 걔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먹었던 걸 똥으로 싸게 되면 이제 미생물이나 곤충들 아니면 뭐 똥개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똥개가 인간의 사람 똥을 먹는 똥개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개들이 먹고 또 개들이 이제 미생물들이 먹었었으면 개들이 또 지도 먹고 싸잖아요. 먹고 또 똥을 삽니다. 이제 또 싼 그거가 또 자연으로 돌아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땅에서 나는 그 식물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또 영양분을 줘가지고 그 식물들이 그걸 또 먹고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먹고 싼 똥들, 그걸 또 식물들이 이제 뿌리에서 다시 또 먹거든요. 그 물질을 우리는 글로말린, 글로말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책을 그렇게 읽었거든요. 그 글로말린이 땅을 찰지게 하는 우리 기름진 땅, 뭐 이게 이제 그 미생물들이 이제 이 영양분들을 먹고 싼 똥이에요. 예, 그 똥들이 충분하면 이제 그게 그 땅이 이제 기름지고 찰지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할 때도 실제 이제 미생물들의 그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딱 보면 이 자연은 끝없이 수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먹은 걸 또 미생물이나 다른 곤충들이 먹고, 또 미생물이나 곤충들이 먹은 걸 또 식물들이 먹고, 그 식물들이 먹은 걸 또 우리 사람들이 또 먹고, 그리고 또 그 식물들이 열매를 맺으면 이제 새나 다른 동물들이 또 모아가지고 또 다른 데로 퍼뜨리고, 또 그 동물들이나 이걸 또 사람들이 또 먹고, 뭐 이렇게 끝없이 순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도 끝없는 순환이거든요. 우리가 물고기가 살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먹이가 작은 물고기들은 플랑크톤이라는 걸 이제 먹습니다. 이제 그 바다 속에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이제 그 생명체들이죠. 그 작은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이제 걔들이 점점 이렇게 이제 덩치가 커지면, 또 그걸 먹은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좀 더 큰 물고기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물고기, 이제 큰 물고기를 또 잡아서 인간이 이제 또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다도 끝없이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바다에서 그 생명체들을 전부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명체들이 잘 순환하도록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근본 그 영양분, 근본 물질이 뭘까? 저는 그게 바로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금이 바닷물이 짜지 않고, 만약에 바닷물이 달다, 설탕처럼 달다, 그러면 아마 바다에 생명이라는 건 없었을 거예요. 거의 다 전멸을 했을 겁니다. 뭐 생명체가 아예 나오지가 않죠. 우리는 이제 보통 생물학, 여기에 보면 이제 바다를 갖다가, 진화 수프,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프. 우리가 수프는 이제 뭐, 만약에 감자 수프 같으면 감자를 칠벙칠벙하게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이제 물 넣고, 양념 조금 넣고 해가지고 만드는 게 감자 수프잖아요. 그리고 바다를 생명의 수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서 모든 생명들이 사실은 다 나왔잖아요. 우리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저는 물고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물고기는 바다에서만 산다 그러는데, 물고기가 땅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 보니까, 아니 물고기가 이렇게 몸부림 막 치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물고기인데, 그것처럼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 생명들이 이렇게 기어오는 거죠.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육지에서 어쩌어쩌 이제 이렇게 적응을 해가지고 된 생명체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네, 인간도 그 생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요시땡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일본 말 쓰면 안 됩니다. 인간들이 짠 하고 육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절대 아닙니다. 바다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해온 거죠. 예, 그래 그게 뭐 1년, 2년 만에 된 게 아니고 뭐 수십억 년 동안 이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그걸 모르는 거죠. 깨구리도 올챙이 시절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수십억 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몸속,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DNA라고 합니다. DNA.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는 세포 하나에 수십억 개의 DNA가 있다 그럽니다. 세포 하나에. 그럼 인간의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속에 수많은 DNA가 수십억 년 전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뭘 기억하고 있냐? 우리는 바다에서 살았어. 우리는 바다에서부터 생명이 이쪽으로 육지로 해가지고 진화해왔어. 이걸 DNA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바다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바로 염이죠. 염. 네, 염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몸도 바다하고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인간의 몸도 0.9%의 염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염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건강이 갑자기 악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여름에 운동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땀을 갑자기 많이 흘려버리는 거예요. 뭐 많이 흘려버리면 염이 땀으로 해가지고 밖으로 표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어지럼증도 생기고 잘못하면 쓰러지고 뭐 일사병도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뭘 먹죠? 소금을 먹죠. 예, 소금을 입에 조금 대고 이랬으면 몸이 이제 빨리 회복되어 버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물을 먹어야지 왜 염을 먹어 그러는데 물은요 금방 물은 세포까지 흡수가 잘 안 됩니다. 흡수가 돼도 일부밖에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물이 우리 이제 목마른 몸의 세포까지 흡수를 시키려고 그러면 반드시 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까지 수분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염의 작용에 해가지고 소금의 삼투압 작용 있잖아요. 그 염의 작용에 해가지고 세포까지 수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0.9%의 염을 거의 늘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건강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바로 바다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들의 생명이 바다에서 왔고 그 바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염이라는 거죠.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소금 그리고 좋은 소금, 건강하고 좋은 성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소금이 요즘은 이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가지고 건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그리고 어릴 때 제가 할 때 소금 같은 거 얼마나 굵고 좋았습니까? 그거 뭐 소금에서 단맛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소금이 달아요. 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소금 보면 완전히 그냥 치를 떨죠. 이게 뭐야? 이제 그래가지고 예전 소금 같지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굵은 소금 있잖아요. 굵은 소금 이런 거 김장할 때 이렇게 쓰던 그 굵은 소금들을 옆에서 하나씩 쥐먹고 하면 이게 입에서 단맛이 났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소금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소금들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많이 구해놨습니다. 이제 그게 뭔가 멕시코 미카탄 반도에 보면 이제 거기서 만드는 소금이 있어요. 그게 코쇼 소금이라고 그러는 코쇼 소금이라고 아마 검색을 하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멕시코 미카탄 그 반도가 이제 청정 지역입니다. 바다인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배도 왔다 갔다 하는 배도 뭐 1년에 뭐 몇 번밖에 딱 허가된 날 외에는 배도 못 지나가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청정한 그 소금을 이제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소금을 좀 구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들이 그걸 또 구해놓으니까 다른 걸 모르는데 기분이 억수로 좋아요. 든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집에 금송아지, 이제 금으로 된 송아지 이런 거 막 놔두면 이제 기분 좋다 그러는데 그거는 산업사회 때 이제 뭐 산업사회 때는 돈이 최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집에다가 금송아지 갖다 놓으면 이제 든든하다는데 요즘은 집에 금송아지 갖다 놔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송아지를 여러분들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가 있어봤자 뭐 그냥 가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집에다가 금덩어리를 갖다 놔도 그건 여러분들의 삶,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통장에 이제 또 그 뒤에는 통장에 이제 돈이 많으면 좋다 뭐 이러는데 통장에 돈 많으면 세무조사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세금 많이 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통장에 돈 많다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사는 거하고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억수로 못 살고 밥 굶고 그 한 사람 거의 없잖아요. 저도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밥 먹고 사는 거는 전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전처럼 굳이 막 투기를 해가지고 금덩어리를 갖다가 이자 숨겨놓고 저기 숨겨놓고 막 통장에다가 돈을 막 이렇게 꼽아놓고 저기 꼽아놓고 이렇게 안 해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바로 건강입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통장에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여러분 집에 금덩어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 금덩어리를 여러분들이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요즘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 먹고 살고 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조금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 돈은 연금 받고 이렇게 조금 하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 돈은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막 악착같이 이제 그런 돈들을 모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집에다가 발효 소금 있죠. 발효 소금을 한그떡 쌓아 놓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왜 소금을 쌓아 놔야 된다 하는가 하니 지금 이제 점점 바다가 이제 오염되다 보니까 점점 좋은 소금들이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기 어려워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나 한 20년 산다, 30년 산다, 아니면 여러분 자식 때까지 한다고 그러면 소금 집에다가 금덩어리를 재놓을 게 아니라 소금을 재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소금을 재놓는 것보다는 소금을 발효하면서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미생물들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럼 그 미생물 통이 또 갑자기 안 보이네. 제가 이제 그 미생물 이제 발효하는 그 미생물을 판매하는 회사의 제가 대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미생물을 가지고 그 이제 발효 종자균 발효를 하는 미생물이 없으면 발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소금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발효 소금 만든다고 정말 한 6년, 7년을 갖다가 정말 돈을 거의 쏟아 부었습니다. 예, 쏟아 부어가지고 이리 실험하고 저리 실험하고 또 이렇게 검사해보고 이렇게 이제 확인해보고 해가지고 요 정도 이렇게 하니까 방법이 이제 조금 간단하면서 또 비용도 억수로 저렴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참 좋구나 이제 이런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권하고 싶은 거는 이 소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 이제 뭐 한 10년, 20년 정도 먹을 거는 근데 10년, 20년 먹을 거 해봤자 사실은 이런 통 한 10개 정도 만들어 버리면 한 10년 먹잖아요. 1년에 여러분들 이거 한 통 못 먹습니다. 이제 이걸 만약에 발효 소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 한 통 1년에 여러분 절대 못 먹어요. 그럼 10통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한 10년 여러분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이라든지, 이렇게 좀 넓은 집에 산다 그러면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재놓는 거예요. 뭐 한 50개나 이렇게 재놓으면 아들, 딸들까지 아니면 손자까지도 좋은 소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만들어서 여러분 팔라 그러면 뭐 또 이렇게 설비도 있어야 되고 기계도 있어야 되고 막 뭐 복잡해요. 근데 내가 먹는 거 내가 좀 재놓고 이렇게 먹는다. 괜찮죠. 예,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제 그 소금 할 때 간수를 뺀다 그러잖아요. 간수 빼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단지 같은 데다가 이제 소금을 담아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물을 한 바가지 붓잖아요. 예,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밑으로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물이 자꾸 빠집니다. 그 빠진 물 그게 뭐죠? 간수죠. 예. 그 간수를 빼고 위에 걸 먹는데 그럼 이제 이 물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그 소금에 여러 가지 있는 불순물질이라든지 간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쭉 이제 빼냅니다. 그러면 맨 위에 이제 있는 소금들은 어떻게 되죠? 뽀송뽀송하죠. 예, 그래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쓰잖아요. 쓰고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제 뒤에 밑에 것까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봄에 소금을 간수를 뺐다 이러면 겨울쯤 되면 이제 맨 밑에까지도 뽀송뽀송해지 있습니다. 그래가 여러분들이 쓰듯이 발효 소금도 거의 비슷한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야 이제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발효 소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효 소금은 이제 그 맹물을 붓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발효액 이제 저희들 그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발효액을 이제 어째 뭐 이런 비율로 해서 발효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그까지는 자세히 잘 몰라요. 예, 이제 제 와이프인 황세란 박사가 그건 되게 잘 알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옆에서 조금 주워 듣긴 들었는데, 제가 뭐 별로 뭐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세히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는 잘 안 가르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유튜브 이런 것도 하고, 뭐 알고 그러면 확 여러분한테 빨리 말해버리고 싶어요. 막 가르쳐주고 싶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발효 소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소금을 발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6년, 7년 돈 쏟아 부었습니다. 돈 쏟아 붓고 이거 실험한다는 게 저희들이 그 유카탄 아까 그 소금 그것도 엄청 그때는 비쌌었어요. 그게 그래 그것도 엄청나게 샀었습니다. 사가지고 계속 실험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카탄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나오는 그 소금,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발효 소금 있잖아요. 우리 그 회사 뭐 이거 쇼핑몰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거는 이제 전부 유카탄 소금이에요.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전부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양이 좀 해밖에 안 나와요. 예, 이게 뭐 많지도 않고 또 이제 우리가 만드는 방법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게 이제 발효는 오래될수록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이렇게 금방금방 하기에는 이제 그 방법보다는 이제 이제 아주 간단한 그런 방법들을 이제 황선한 박사가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소금 발효 같은 거 할래? 이제 해가지고 요런 20리터 유리병 같은 거 있죠. 요런 걸로 해가지고 집에다 좀 저장해 놓을래.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간혹 그럽니다. 저희들 이거 발효하려고 그러면 유원 플러스균,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라고 이제 요만한 거 하나가 이제 12만 원 해요. 이제 좀 균이 되게 비싸죠. 네, 그런데 그걸로 이제 발효를 하는데 우리 회사는 이제 균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예요. 저희들은. 근데 균 한 통도 안 사고 방법만 가르치죠. 안 가르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 7년 동안 우리가 연구, 개발 하는데, 그걸 우리 R&D라고 그러잖아요. 연구, 개발비로 해가지고 돈 쏟아 부었는데, 그걸, 왜 여러분들이 공짜로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균들을, 이제, 그거 사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희 회사에서 판매하는 그 균을 사가지고, 나 발효소금을 만들어 볼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들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쩌 황선한 박사하고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기술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은요, 워낙에 이제 인터넷이고 뭐고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는 카톡으로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꼭 기술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면 요즘은 줌으로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참고로 이제 저희들이 이거 발효 식초 교실을 곧 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원은 한 10명? 이제 그것도 인터넷으로 할 겁니다. 이제 줌으로 이제 서로 얼굴 화면 보면서 이제 식초 만드는 반을 주간반을 이제 오후에 한 2, 3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하는 반이고 황세란 박사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반에 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초 만드는 것도 배워가지고 집에 이런 것도 한 10개 정도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옆에 또 발효 소금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또 든든합니다. 근데 이 공간이 없는데 요즘은요. 이제 보통 아파트 같은데 방이 3개잖아요. 그러면 큰 애고 작은 애고 시집 장가가고 아니면 서울 가서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방 한 칸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방 한 칸은. 그리고 이제 골방 같은 거 저쪽 구석에 잘 안 쓰는 방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방을 싹 이렇게 안에 다 들려버리고 거기다가 이런 발효실을 만드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 있잖아요. 베란다 같은 데 이제 이렇게 이제 베란다 해놨는데, 그 공간도 제법 돼요. 예, 되는데, 이제 요런 앵글로 해가지고, 그 공간을 만들고, 옆에다가 햇빛 하나 차단하고, 앞에 문 하나 같은 거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거 문 달고 하면 한 40만원만 하면, 그 칸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이거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요 길이 딱 채가지고 주문하면 돼요. 주문해가지고 요 딱딱딱딱, 이렇게, 이걸로 돌리보면 앵글이 딱 조립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앵글 만들어가지고 쌓아놓으면 제법 샀습니다. 바닥에 하나, 그 다음에 요 2층에 하나, 3층 하나. 그러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3, 6, 18, 18개를 여기,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란다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걸,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환기도 잘 되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좋게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들 회사 발효실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좋은 소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워낙에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면 막 말해야 돼요.
예, 말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막 두서없이 여러분한테 제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전화번호, 너 전화번호 어떻게 돼? 이러는데, 이제 요거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넣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010 하고 4800-2378. 이제 010-4800-2378. 이러면 이제 제 휴대폰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그럼 아까 발효소금 나 만들고 싶어. 반드시 우리 균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한 통이라도 사면 저희들이 쩡알쩡알 다 가르칠 거예요. 근데 균 한 통도 안 사고 나 발효소금 만들고 싶어. 확 전화 끊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